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전 세계 의료 환경과 의학 소식을 심도 있게 전달하는 메디컬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2급 감염병인 백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가기 때문에 백일해라는 이름을 붙여졌다는데요. 조금 생소한 질환인 백일해는 어떤 질병이고 또 그 예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감염내과 이진영 전문의 선생님 오셨고요. 그리고 주예나 감염관리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내과 전문의 이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실 팀장 주예나입니다. 네, 우선 백일해 하면 조금은 낯설게 느끼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이고 또 무슨 증상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해는 일단 보르데텔라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이고요. 주로 증상은 기침이 심합니다. 감기랑 비슷하기도 한데 특히 기침이 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침 증상을 100일 동안 끊이지 않고 한다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 훅 소리가 난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비말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침, 콧물이 묻은 물건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연령별로 따지자면 전 연령에 감염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아들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증상은 감기랑 매우 비슷하지만 몇 주 동안 지속이 된다는 기침이 주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백일해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전파될 확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전파 위험이 높은 질환이고, 다행히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는 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나 이런 거는 되게 그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데, 그죠? 이건 또 박테리아, 즉 세균에 의한 질환이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그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증가되고 있는지 그 추세를 우선 주혜나 선생님 말씀해 주실랍니까? 네, 백일해가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지금 작년 대비 360배 이상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특히 4월 중순부터 증가가 시작돼서 6월 이후 해는 급증해서 지금 7,000명에 육박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나 지역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주로 소아 청소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3에서 19세까지가 한 60% 정도에 달하고 있고 7에서 12세가 32%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90% 넘게가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제 크게 뭐 특정 지역이 이제 많이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경기, 경남, 인천, 서울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백일해가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백일해는 일단 3에서 5년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세계적으로 더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그전에는 약 4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이제 강력한 노출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세에 이뤄서 백일해 이제 균이 이제 조금 약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때 뭐 마스크를 착용한다던가 그다음에 기침 예절 그런 것도 준수했고 손 씻기도 굉장히 잘 지켜졌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많이 됐었고, 지금 저희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지침도 완화되면서 마스크를 지금 풀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면역이 약했던 이제 소아 청소년 위주로 해서 지금 백일해가 유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초기 증상만 보면은 감기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감기하고 이 백일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원인 균주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백일해 같은 경우는 보르데텔라 펄추시스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감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시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기 증상은 감기랑 백일해랑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감기 보통 느끼는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이랑 다 비슷하기는 하나, 이제 백일해는 특징적으로 길게 가는 기침이 이제 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침 때문에 일어나는 호흡곤란, 그다음에 기침 후 구토, 특히 밤에 많이 발생하는 기침 등이 이제 백일해의 특징적인 증상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백일해 감염이 이 감기는 주로 상기도 감염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백일해는 주로 어디를 침범합니까? 물론 상기도 감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백일해는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은 하기도 감염,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항생제를 빨리 치료를 하고 그 상태에서 빨리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증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치료가 늦어지고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중하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하기도 감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감염은 우리가 기침 예절, 손으로 이렇게 기침을 할 때 소매로 가리고 한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 씻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방을 하는데 백일해도 비말을 통해서 전염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백일해도 코로나19처럼 이제 비말을 통해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자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이나 콧물을 통해서 옮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상대방에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가지고 이 비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간접적으로는 이제 감염자가 만졌던 물건 등을 통해서 다시 만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 한 명이 12명에서 17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이제 전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소아청소년에서는 그 예방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스케줄이 돼 있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소아과에 가면 백일해는 그냥 예정된 수순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 백일해가 한 명이 여러 명을 감염시키고, 그죠? 이 전염력이 강한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하는데도 전염력이 강하며 또 두 번째로는 이 성인에서도 막 생긴단 말이죠. 우리나라 성인들은 특히 65세 이상 성인들은 어릴 때 아마 예방 접종을 철저히 안 한 군들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이 백일해 예방 접종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58년 그 기준으로 출생 연도를 정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백일해 접종이 우리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58년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이제 백일해 접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집단과 아닌 집단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스케줄을 보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스터로 15에서 18개월, 그 다음에 4에서 6년이 지난 후, 그리고 11에서 11세가 되었을 때 총 6번을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일해 접종을 했을 때 면역력이 유지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우리가 11세에서 12세 꼭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을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접종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면역 저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백일해 접종을 10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도 계속 백일해가 이제 아이들로부터 전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기는 하나 이제 이 전파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접종이 부스터로 10년에 한 번 정도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접종률이 많이 높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면역력이 모두에게 생긴다 이런 거는 사실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2급
법정 호흡기 감염증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리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해야 되는데 특히 58년생 이상 되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관리가 철저히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그분들은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또 아니면 그런 분들이 기침을 오래 하면 얼마나 오래 하면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지 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걸 전공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기침을 오래 한다든지 이제 일반적인 감기와 조금 다르다 하시면은 일단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시면 이제 지금 100일에 같은 경우는 예전과는 달리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00일이라고 해도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은 PCR 검사가 일반적인 병원에 굉장히 다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고 PCR 검사를 통해서 이제 100일의 균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다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증상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고 뭔가 이제 하기도 증상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난다. 환자분이 조금 더 안 좋아지신다 싶으면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100일에를 이제 타겟팅 할 수 있는 100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일 같은 경우는 초기 항생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는 것보다는 빠르게 항생제를 치료를 하면 되는데 항생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지스로마이신이라든지 이런 약제를 쓰게 되는데 그런 약제를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지켜보시면 되고 예방접종은 당연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지금같이 유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고령이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100일에 접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58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100일의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예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영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성인용으로도 해서 디프테리아랑 파상풍 100일에 같이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는 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급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5일 동안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시면 되고요. 때에 따라 항생제가 크게 필요 없고 만약에 치료약 없이 그냥 증상이 격리해서 집에 있게 된다면은 집에서 3주 이상은 최소 3주 이상은 이제 재택에 격리를 치료를 받으면 5일간 격리하면 되고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계시는 분들은 최소 3주 이상 격리를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대한 강을 건너오면서 100일에 이거는 좀 무시하고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일에가 이제 대강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합병증이 심해지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걸로 생각이 되는데 100일에 합병증이 있습니까? 네, 100일의 합병증으로는 이제 심해지면은 하기도 감염인 폐렴 그리고 중이염,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심해질 경우에는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100일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 폐렴, 폐기종, 무기폐 등으로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중증 폐렴 등 합병증으로 많이 발전한 사례나 사망자는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유행이 지속이 된다면 좀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쭉 얘기는 했지만 진단
진단과 치료법, 그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100일의 진단 및 치료법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단은 특징적인 임상 양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제 100일에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감기 증상에서 또 심각한 이제 오래가는 기침 양상, 요것으로 이제 가장 먼저 의심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100일의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도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함께 생활한 동료, 지인들 간의 접촉 유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검체를 통해 가지고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혈액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등으로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100일에로 진단이 되고 항생제 치료를 하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확진이 돼서 항생제 치료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단 100일에 걸렸는데 100일의 인지도 모르고 기침만 오래 하고 뭐 대증 치료를 받다가 그냥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00일의 자연경과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일에 걸렸을 때 뭐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 진단이 안 되고 항생제를 쓰지 않고 자연경과로 갔을 때 얼마나 이 병이 진행되고 치료되느냐, 뭐 혹은 잘못될 확률이 크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자연경과는 뭐 좀 일단 그 영아들이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 면역을 가진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100일의 균이 이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그 상태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전파가 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무증상부터 이제 경증 사이에 있는 환자분들도 많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한 2주 또 길게는 3주 기침을 그냥 하면서 자연적으로 증상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렇게 병이 이제 지나가는 경우, 면역력은 획득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되게 됩니다. 물론 증상이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고, 이제 병원에 늦게라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은 중증 상태에서라도 이제 균이 확인이 되면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제 그에 맞는 항생제 치료를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초기보다는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이제 약제도 조금 더 병합을 해서 쓰거나 그렇게 될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무증상부터 중증까지 성인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100일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일에 걸렸는데 이제 고생을 좀 하고 뭐 치료를 하고 났었습니다. 그죠? 좋아졌는데 고생을 좀 했지만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걸릴 확률 혹은 자연 면역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연아 선생님? 완치가 되고 나서 이제 면역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도 그걸로 이제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 게 성인도 10년마다 예방접종을 이제 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걸렸어 하고 이제 안심하기보다는 이제 몸이 컨디션이 다 회복되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면은 그때 이제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예방접종으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맞는 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꼭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뭐 다른 나라의 그 100일의 확산 추세는 어떻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 6일 기준으로 7,800명 정도의 환자가 보고가 되어서 이제 전년도 동기간 대비 한 3.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5월까지 7,000명이 넘는 환자가 보고가 되어서 약 9배 정도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세 미만은 522명, 전체의 한 6.8% 발생이 되었고 8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역에서도 이제 올해 한 첫 3개월 동안 32,000건 넘게 사례자가 보고되고 있고, 이건 역시 이제 2023년 1년 전체 발생률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11명의 어린 영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코로나처럼 보니까 집단적으로 아주 뭐 심하게 이렇게 감염이 쉽게 빨리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퍼지는 그 확산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질환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백일해가 이제 그러면 언제쯤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주예나 선생님? 지금 시점으로는 국내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백일의 감염이 확산이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언제쯤 확산세가 사그라들 거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예방 수칙과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서로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오는 거를 잘 따르게 된다면 조만간 이제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예방접종 그 3개 한꺼번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DPT라고 그러죠. 디프테리아, 그다음에 파상풍, 그다음에 백일해를 한꺼번에 맞는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지금 학자들 간에 이제 확정된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58년 이후에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맞자. 저도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방법, 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이 백일해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우리 주예나 선생님 좀 얘기해 주시죠. 나라에서 정한 예방접종 공고안이 있습니다.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이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18개월 사이에 4차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4에서 6세 때 5차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 11세에서 12세 사이에 6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공고한 6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10년마다 이제 챙겨서 맞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두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으면 평생 그죠. 예방 접종이 되는데, 이 백일해 이거는 좀 보니까 잘 피해가는 중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소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때 생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감염병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 씻기, 그죠? 그 다음에 기침 예절, 그 다음에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격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 백일해가 성인에서는 사망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퍼지면 격리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들의 그 생산성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또 혹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예절과, 그러니까 그 호흡기 질환의 관리 예절 혹은 방법과, 그리고 예방접종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선 주예나 선생님부터 이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지금까지 이제 백일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급 감염병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듣기에 엄청 무섭고 두려운 병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생각보다 예방법도 쉽고 검사법도 쉽고 치료법도 간단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PCR이 우리가 많이 접했던 코로나 많이 하셨잖아요. PCR 검사. 그래서 비인도에서 채취하면은
지금 병원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이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예방 접종 그 시기에 맞춰서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 씻기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기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침 예절도 다 알고 계시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반드시 기침을 하시고, 기침 이후에는 바로 손 씻기를 시행해 주시고, 손을 안 씻었을 때는 눈과 코를 만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감염을 전공하고 계시는 우리 이신영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백일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이제 성인보다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이 병이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심각한 합병증으로 가서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병입니다. 이 백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제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이제 10년 주기로 이제 면역력이 특히 떨어지신 분들은 좀 더 챙겨서 맞아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전 국민 아이들 특히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예방접종뿐만이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의심 증상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몸이 좀 아프면은 검사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허용이 되는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검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치료도 조기에 하는 것이 나도 좋고 이제 주변 가족들 전 이제 국민들이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코로나 PCR 검사할 때는 거의 비인두 그죠? 코에다가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손을 넣어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다음에 목 안에다가 입을 해서 채취를 하는데 이 백일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채취를 합니다. 그죠? 비인두의 가금물을 채취해서 이제 PCR로 검사를 하면 확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백일에 대해서 이 분야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백일해를 통해서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 백일해가 빨리 없어지고 또 예방도 되고 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일해와 관련해서 이 분야 전문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메디컬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